소리경기 2026년도 8월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경기입니다. 소리경기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발췌 편집하여 녹음 제작하였습니다. 구독 신청 문의 또는 주소 변동이 있는 분은 유선 031-213-7722를 누르신 후 내선 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리경기는 저희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 웹매거진 메뉴와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 마을에서 바로가기 대문자 GGKBU를 입력하신 후 웹매거진 메뉴에 들어가시면 청취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소리경기 구독회원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경기도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콜센터 031-120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gg.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리경기 2026년 8월호를 낭독하겠습니다. 소리경기 차례는 파트 1은 경기도 이야기이며 파트 2는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복지뉴스 순으로 이어집니다. 소리경기 2026년 8월호 파트 1 경기도 이야기. 경기도 31일까지 중증 장애 청년 자립 돕는 누림통장 모집. 경기도는 오늘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장애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 2007년생부터 23세 2003년생까지입니다. 도는 사업 첫 해인 2022년 19세 대상자로 시작해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24년부터 19세에서 23세로 연령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가입자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 역시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만기 절차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 여부와 소득 기준 등을 두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소득, 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규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1544-6395 또는 관할 시, 군 장애인 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 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복지행정 AI 실증사업 공모 선정, 수원 등 5곳에서 8월부터 현장 적용. 경기도가 도민의 복지 상담과 사회보장급여 신청 안내부터 현장 방문 상담까지 복지행정 전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수원, 화성, 평택, 시흥, 오산시에서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돼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는 국비 1억 6,800만 원을 지원받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인공지능 서비스와 복지공무원 업무지원 인공지능을 현장에 적용합니다. 사업 예시를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를 기반으로 이용자의 상황과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도입합니다. 사용자별 대화형 상담과 위험도 분류를 통한 위기 판단 지원, 상담 자료 시각화와 상담 방식 다양화 등의 기능을 실증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게 신청 대상과 절차, 준비 서류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검증합니다. 도는 도민이 복잡한 복지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고 효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업무지원 AI 기능을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 환경도 구축합니다. 복지공무원이 가정 방문이나 현장 상담을 할 때 상담 내용을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음성을 문자로 전환하고 상담 사례에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추천, 안내하는 기능 등을 실증합니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도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충청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경기도는 수원, 화성, 평택, 시흥, 오산시와 광역기초자치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별 행정환경과 복지 수요를 반영한 실증 모델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는 대규모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특례시형 복지행정 모델을 실증합니다. 화성시는 신도시와 농촌 지역이 함께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돌봄 모델을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복지재단, 참여시군과 협업체계를 운영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의견을 공유합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복지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도민의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금철한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복지 현장에 접목해 복지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참여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복지행정 인공지능 혁신을 선도하는 현장 중심의 실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내년도 국비 확보 위해 국회 보좌진 설명회 열어 3조 9,481억 원 규모. 경기도가 7월 23일 국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국비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는 김성중 행정 1부지사를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보좌진 6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총 100개 사업 3조 9,481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도봉산에서 옥정 광역철도 863억 원, 옥정에서 포천 광역철도 1,142억 원 등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성남에서 복정 광역 BRT 구축 82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238억 원, 대광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2,805억 원 등 광역교통망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의료,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257억 원, 긴급복지 사업 1,155억 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원 4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63억 원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소각시설 설치 956억 원, 탄소중립센터 지원 운영 22억 원, 친환경 도로 청소차 보급 사업 77억 원 등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밖에 안전 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717억 원,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378억 원을 문화 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637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 100억 원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 1부지사는 재원 감소와 복지 민생 수요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국가 주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 주요 국비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2027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추미애 31개 시군과 충분히 소통하며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 만들어가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민선 9기 31개 시군, 시장, 군수가 상호협력 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지사가 도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을 정례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7월 22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민선 9기 도지사, 시장, 군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선 9기 출범 후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28개 시군의 시장, 군수가 자리를 함께했으며 성남, 광명, 여주에서는 대리 참석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오늘은 경기도를 위해서 1,420만 도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경계를 허물고 수기를 해가는 첫 무대라며 재정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민의 안전, 교통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시군과 함께 열심히 소통하면서 차근히 풀어갈 생각이다. 최근 경기 편화 G버스 노선 확대도 그 일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해서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은 장애물이 무엇인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입법이나 예산 확충 같은 계획들을 함께 세우고 속도를 내서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지사는 이어 행정의 신뢰는 공정함에서 오는 것이다. 31개 시군 중 반도체 8시군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자체로 거듭날 것이고 상대적 격차 또는 상대적 박탈감을 겪을 수 있는 이웃 시군은 도 차원에서 성과를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경기도의 책임 경영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경기 북부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시군이 기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비 지원이 아무 의미가 없다. 생활기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시군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도민이 그 차별을 고스란히 겪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주 지사는 오늘 만남은 민선 9기의 시작이다. 이런 기조로 계속 여러분과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라고 각자 서로 격려하면서 이런 자리를 잘 만들어가도록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개최 전 민선 9기 전반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된 최대우 안양시장은 경기도의 민선 9기 도정 방침인 공정, 혁신, 포용을 바탕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면 31개 시장 군수들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값진 결실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정과 시정 그리고 군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낼 수 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짐할 공동선언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민선 9기 4년 동안 대한민국을 선도할 경기도형 상생 모델의 강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에 따라 도와 시군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지역 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타운홀 미팅은 도민을 초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도지사가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등은 추가적인 실무 논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 군수들은
각 시군의 역점 사업과 지역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바라는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정, 혁신, 포용을 핵심 가치로 한 민선국이 도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경기 편화 G버스 2030년까지 184회로 확대하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20일을 맞아 민선국이 첫 교통공약 실천으로 경기 편화 G버스 신규 노선 확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도민의 제안을 경기도가 신속하게 실천했다며 도민 중심 행정의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는 7월 20일 오후 3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한 판교역 동편 정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형 자석 예약버스 경기편화 G버스 신규 노선 5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개 노선은 평택 연화초교 화양지구에서 서울 교대역, 양주 회천 베네스트, 회천 옥정 신도시에서 서울 강변역, 화성 호반 서밋 동탄, 신동, 목동 등에서 성남 판교 2 테크노밸리, 화성 중해제약 사거리, 태안 3지구, 병점에서 판교 2 테크노밸리, 의왕 인덕원 푸르지오, 내선동 일대에서 성남 서현역 등입니다. 5개 노선 가운데 2개 노선은 경기도와 서울시를 잇는 시도 간 노선이고 3개는 도내 시군을 잇는 노선입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준비위원회, 추미애 당선인 경기도지사직 준비위원회에 접수된 노선 확대 제안을 하나하나 살피고 시군을 대상으로 긴급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노선 신설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5개 신규 노선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신규 노선 선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지사는 이어 이번 5개 노선 신설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약속드린 공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면서 현재 하루 84회에 불과한 경기편화 G버스의 운행 횟수를 올해 하반기 92회, 2027년 122회, 2028년 152회를 거쳐 2030년까지 총 184회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지사는 또 경기편화 G버스의 확대는 도민 여러분의 출퇴근 30분 대전환을 이끄는 추미애 경기도정의 첫걸음으로 도지사의 이름을 걸고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시급한 버스 노선 확충은 물론이고 경기도 교통의 거시적 뼈대를 바꿀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같은 중장기 광역교통 과제 역시 놓치지 않고 추미애의 추진력으로 기필코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지사의 인수위원회인 경기준비위원회는 추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누리집을 통해 편화 G버스 제한 게시판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운영했으며 이 기간 총 1,503건의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도는 도민 제안건 가운데 긴급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월 개통 가능한 노선을 접수했으며 9개 시 10개 노선 중 타 지자체 협의 완료 유무와 노선 필요성에 따라 4개 시 5개 노선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기편화 G버스 경기도형 좌석 예약버스는 출퇴근 시간에 경기도와 서울 주요 거점을 빠르고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직접 설계 운영하는 좌석 예약제 버스입니다. 사전 예약, 급행 정차 방식으로 장거리 통근자의 자가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경기도가 버스를 임차해 정기 이용권 기반으로 운영하며 민선 9기의 교통 공약인 출퇴근 30분 교통 대전환의 실천 수단 중 하나로 추진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12개 시군 24개 노선의 편화 G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석 예약제로 운영되며 버스 요금은 3,450원입니다. 이날 추지사가 발표한 5개 신설 노선 중 평택 화양지구에서 서울 교대역 노선은 3대가 투입돼 출퇴근 시간대 각각 3회씩 운행합니다. 양주 회천 옥정 신도시에서 서울 광변역 노선은 2대가 투입돼 출근 시간대 2회 운행합니다. 나머지 3개 노선은 버스 2대가 투입돼 각각 출퇴근 시간대 2회씩 하루 4회 운행합니다.
화성시와 의왕시 노선은 10월부터 운행을 시작하며 평택과 양주시 노선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입니다. 도는 협의가 끝나는 대로 곧장 운행을 시작할 계획으로 나머지 3개 노선 역시 10월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편화 G버스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이달 말부터 내년 신규 노선 발굴을 검토할 예정으로 하루 총 84회 운행에서 2030년까지 184회로 운행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 추미애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은 운명 아냐 함께 연대에 풀어가야. 발달지원 아동의 초기 발견부터 상담, 평가, 교육,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까지 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는 7월 15일 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예스프라자에서 개소식을 열고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은 능력주의에 따라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따라가기 힘든 분들까지 포용해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한다며 혁신 역시 잘난 사람만 앞서가고 뒤처지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모두가 손잡고 함께 가는 혁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을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사회가 연대에 함께 풀어가야 한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장애나 발달 지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 체계와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다며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 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혁신 포용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9기 경기도를 이끌어갈 3대 도정 철학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 거점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합니다. 기존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경기도 장애아동지원센터에 통합됐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 5억 3,800만 원과 도비 5억 3,800만 원을 합한 총 10억 7,600만 원입니다. 센터는 18세 미만 장애아동과 장애위험 영유아 그 가족을 대상으로 초기 상담과 욕구조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보건, 의료, 보육, 교육, 복지 분야의 지역사회 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 과정을 지속해서 관리합니다. 올해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56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6세 미만 장애아동 76명에게 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아동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활용한 연계 지원도 추진하고 사업별 대상자가 겹칠 수 있어 지원 인원은 사업별로 각각 관리합니다. 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는 장애나 발달 지원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발달 상태와 가족의 양육 환경을 함께 살피고 부모 상담과 양육 지원을 제공해 아동의 발달을 돕습니다. 센터는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259 예스프라자 5층에 전용 면적 273.849제곱미터 약 83평 규모로 마련됐습니다.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고 초기 상담을 진행하는 관찰 상담실과 보호자 가족 상담을 위한 상담실 2곳, 보호자와 실무자 교육을 위한 교육실, 관계기관 간담회와 사례회의를 위한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경기도는 센터가 전국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별도 공간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기관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아동과 가족의 상담과 교육, 지원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전문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7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이 상담과 평가, 조기 개입, 사례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기도에는 3만 명이 넘는 장애 아동이 거주해 전국에서 장애 아동 규모가 가장 큽니다. 이에 따라 도는 다른 시도의 지역장애 아동 지원센터 인력 기준인 5명에서 8명보다 많은 최대 인력 기준 10명을 적용하고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별도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장애 아동 지원은 보건, 의료, 보육, 교육, 복지 분야별로 나눠 제공돼 보호자가 자녀에게 필요한 기관과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나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기관에 상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진단과 치료, 보육과 교육, 가족 지원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센터 개소에 따라 장애 아동과 가족은 초기 상담부터 종합평가,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도내 보건, 의료, 보육, 교육, 복지기관과 협력망을 구축해 장애 위험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고 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경애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이고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과장, 경기도 의원, 장애인 단체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소리경기 2026년 8월호 파트 1 낭독을 마칩니다. 소리경기 2026년 8월호 파트 2로 이어집니다. 파트 1면 낭독의 조선희입니다. 소리경기 2026년 8월호 파트 2면을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정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오전 반일제 헬스키퍼 구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헬스키퍼를 모집합니다. 1. 근무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2. 근로조건. 1. 가로 닫고 급여 월 205만 4천 원, 기본급 170만 원, 중식비 15만 4천 원, 출근 일수에 따라 상위, 출퇴근 보조비 20만 원, 출근 일수에 따라 상위. 2. 가로 닫고 근무 시간 9시에서 13시. 3. 가로 닫고 근무 형태 30분 안마, 30분 휴식, 하루 4건 안마, 주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4. 가로 닫고 고용 형태, 계약직. 5. 복리후생, 연차 휴가 외 체력 단련 휴가, 연 5일 추가 부여, 명절, 설, 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약 3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 연 1회 지원, 휴대폰비 월 4만 5천 원 보조, 별도 안내, 경조 휴가 및 경조사비 지원. 3. 모집 조건. 1. 가로 닫고 모집 인원 성별 무관 헬스키퍼 1명. 2. 가로 닫고 접수 마감 채용 시까지 서류 전형 후 면접 대상자 개별 통보 전화 연락. 3. 가로 닫고 면접일 개별 통보. 4. 가로 닫고 입사일 2026년 8월 중 9월 초. 당사 사정에 따라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가로 닫고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 첨부, 복지카드 사본, 앞, 뒷면, 안마사 자격증 사본,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 내용 허위 기재 시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서류 제출 이메일 minhj0823 @naver.com 팩스 031-211-0220 이메일 권장. 5. 문의 및 접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직업교육부 031-212-4464 직통번호. 6. 참고사항
구직 등록. 구직 등록 후 취업 알선 가능하며 내방을 희망하시는 경우 담당자와 방문 일정을 미리 협의 후 구직 등록 진행. 사업체 측의 요청에 따라 업체명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세부 사항은 구직 등록 후 안내드리며 업체명은 서류 지원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각장애인 한글 2022년 활용교육생 모집.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한글 2022년 활용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1. 교육명 2026년 하반기 한글 2022년 활용교육 2. 모집기간 2026년 8월 3일 월요일부터 8월 14일 금요일 3. 교육인원 3명 4. 교육기간 2026년 8월 21일 금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 매주 월, 금 10시에서 12시 2시간 5. 교육장소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1층 정보화 교육실 수원시 8달구 8달문로 135 6. 교육비 무료 7. 참고 수원시청역 5번 출구 세류역에서 셔틀 운행 가능 8. 접수 및 문의 031-213-7722 내선 5번 담당 윤종민 사회복지사 모집 2026년 시각장애인 MOM센터 집단상담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인 MOM센터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초기 재활교육도 받았는데 아직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 가족도 친구도 전과 다르게 나를 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시다고요? 자꾸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고요? 내 마음을 찬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동료 상담, 그리고 체험 활동, 혼합 프로그램이 시각장애인 MOM 센터 프로장애인들과의 집단 상담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날 세상을 향해 숨겨진 나를 찾아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개요 1. 대상 집단 상담을 희망하는 시각장애인 5명에서 8명 2. 일시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 11월 초까지 매주 화요일 총 10회기 3. 장소 이룸센터 2층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4. 신청 010-8440-2444 전화 연결 안 될 때는 문자 남겨주세요. 5. 1차 신청 마감 8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상담 주제 예시 1. 나의 장애 직시하기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정말 장애인가? 2. 나의 인생 돌아보기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아픈 순간이 나를 조종한다. 3.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장 아프게 한다. 4. 나는 내가 만들어간다. 가치관을 조종하면 길이 달라진다. 참고, 전화 신청 시 간단한 초기 면접을 진행합니다. 신청자 중 사례 회의를 통하여 참가자를 확정합니다. 장애 이력이 짧은 분이 우선 참가 대상입니다. 전 회기를 참가할 의지가 있는 분, 상담의 규정과 규칙에 동의하고
협력할 마음이 있는 분만 신청해 주세요. 신청자가 부족할 때는 충원시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내, 월간, 쉬운 점자 구독 신청 안내.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서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점자 간행물 월간 쉬운 점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자기 개발을 지원하고자 이를 제작 보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학습 및 정보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읽을거리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영어 점자 등 점자 학습 자료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생활 정보, 문학 콘텐츠, 시사 정보 등을 제공하여 독자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에 도움을 줍니다. 1. 신청 대상 시각장애인 기존 구독자는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서비스 제공 방식 매월 20일경 우편 발송 3. 비용 무료 4. 신청 문의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 02-950-0168 15일 이전 신청 시 당월 호가 발송됩니다.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 호가 발송됩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학습지원센터는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의안제작 지원사업 안내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서울의안과 협업하여 시각장애인 무료 의안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명 무료 의안 지원 사업 2. 대상자 등급 시각장애인 조건 의안을 처음 제작하거나 구입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 3. 발생 금액 건강보험 대상자 자기부담 10% 발생 의료 수급자 무료 4. 지원 내용 무료 의안 제작 지원 서류 대필 5. 문의 02-3433-3863 서울시각장애인 복지관 사회참여팀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대표번호 안내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산하 시군지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는 하나의 대표번호로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이나 1577-6668을 누르시면 경기도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표 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번호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번호로 쉽게 기억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 예약 접수 및 이용 요금, 운영 시간, 이용 대상 문의는 해당 지역 시각장애인 플러스 지원센터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뉴스, 행안부 장애인 등 안전 위협, 부적합 볼라드 일제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이하 볼라드를 일제 정비한다고 8월 4일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규격, 간격, 재질 등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은 등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실제 2012년 5월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cm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안부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석재형처럼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높이가 낮아 보행자 및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종앙에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볼라드가 이탈되어 자동차 진입 억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내부 철제 노출 및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볼라드도 함께 정비한다.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된 볼라드는 조사 대상에 반영해 정비한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에이블 뉴스 2026년 8월 4일 기사 중 발췌. 왜 투표하러 왔냐? 국회 국조특위서 공개된 장애인 참정권 침해 현실. 장애인이 투표소에서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투표를 강요받는 등 선거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참정권 침해 사례가 국회에서 공개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7월 22일 열린 국회에서 제06차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로 열고 이하 선관위 가로 닫고 위철한 직무대행에게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법원 판결에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장애인 유권자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보윤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 장애인을 이해하기 쉬운 투표용지 제공하라고 선관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이행하겠다고 답변을 보냈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든 이해하지 않겠다는 장황한 설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림투표 보조 용구를 제공하라고 판결을 했다. 이후 선관위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상고를 제기했다. 이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다. 또한 위철한 직무대행에게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에 대해 들은 것이 있냐고 질문하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에게 장애인 참정권 침해 사례를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이 투표하러 갔는데 거소투표도 있는데 왜 투표하러 왔냐고 이야기한 사례, 시각장애인이 어린 아들과 투표하러 갔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투표소 출입을 거부당한 사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엘리베이터가 없으니 외부에서 따로 투표하라고 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서 정책위원장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해 공직선거법에서
점자 공보물은 2배 내의 페이지로 만들게 돼 있다. 그런데 점자를 번역하면 보통 3배에서 3.5배가 나온다. 그래서 내용을 누락시키거나 아니면 요약해서 시각장애인은 원문 그대로의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미리 안내하거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해 사전에 알게 해야 한다. 만약에 당사자가 투표소에 가기 어려우면 관내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최보은 의원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유권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선거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관리제도 개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선관위 차원의 당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장애인 참정권 침해 문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서 실효성 있는 종합 개선 대책을 연내에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선관위 위철한 직무대행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에이블뉴스 2026년 7월 22일 기사 중 발췌. 제18회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 세상을 향해 날다. 8월 30일까지 접수. 신흥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18회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 세상을 향해 날다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호일보가 공동 주최하고 신흥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문학 행사로 장애인 문학작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부문은 시, 온문, 단편소설, 동화, 수필, 산문이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수기 부문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날 N행시 부문도 함께 운영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한 문학 부문에는 발달장애인 특별모문을 운영해 발달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응모 자격은 등록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며 새날 N행시 부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읽는 안내서 ER 자료를 제작했으며 신흥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학 부문은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 가족 부문은 장애가족 양육 또는 돌봄 수기를 주제로 작품을 작성하면 된다. 새날 N 행시는 함께하는 세상, 세상을 향해 날다. 인천국제공항을 주제로 주차별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각 주제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작품은 이메일 shwelfare12 네이버컴,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은 음성 녹음 파일 제출도 가능하다. 단 타 공모전 수상작가 표절, 대필작품, 기성작가의 작품은 접수할 수 없으며 모든 작품은 8월 30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된다. 수상작은 10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되는 비대면 시상식, 신흥장애인 종합복지관 유튜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장애인 문학 부문은 대상 1명, 150만원, 금상 2명, 각 80만원, 은상 2명, 각 50만원, 동상 4명, 각 30만원, 가장 6명, 각 20만원을 시장한다. 발달장애인 특별부문은 최우수상 1명,
40만 원과 우수상 1명 20만 원을, 장애인 가족 수기 부문은 공감상 1명 50만 원과 나눔상 1명 30만 원을 각각 시상한다. 새날 N 행시 부문은 총 8명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문학집 해누리 문학 볼륨 18에 수록된다. 기능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상희 관장은 올해로 18회를 만든 전국 장애인 문학 공모전이 참가자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발달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쉽게 읽는 안내서, 이할 자료는 신흥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문화지원팀 032-880-2461에서 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에이블뉴스 2026년 7월 21일 기사 중 발췌. 특별교통수단 대기 평균 44.6분. 휠체어 미이용자 몰려. 수요 혼재 원인.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성적인 차량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월 14일 경기도 내 특별교통수단 운행 데이터 170만여 건과 장애인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67만여 건을 분석해 대기 시간을 줄이고 교통비 환급 혜택을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기도가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총 1,244대로 법정기준 1,037대를 120% 초과해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실제로 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체감 대기 시간은 평균 44.6분에 달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휠체어를 타지 않아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이 특별교통수단에 몰리는 수요 혼재가 핵심 원인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2025년 특별교통수단 이용 건수 175만 2,546건 중 무려 30%에 달하는 66만 255건은 탑승 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였다.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수 차량이 중증 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투석 환자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까지 수용하면서 차량 회전 효율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을 바우처 택시, 대체 수단으로 분산 전환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권을 바우처 택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만성적인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한정된 재정 안에서 교통 허점과 비효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된다. 경기연구원은 장애인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준을 적용한 장애인 K패스 도입도 제안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40%의 환급률을 적용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약 19만 6천 명의 혜택을 보게 되며 연간 소요 예산은 약 693억 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에 이미 구축된 K패스 인프라와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정산 시스템 구축 비용 없이 지침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연구원은 단기적인 제도 개선을 넘어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AI, 기술을 결합한 경기도형 미래 모빌리티 비전인 G무브 AI 역시 제시했다.
휠체어 접근성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한 레벨 4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복지 택시 노선이나 교통 취약 지역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자율주행 리빙랩에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이 공공 서비스 실증 1순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미래형 교통복지 모델은 이미 현실화 단계에 진입해 있다. 임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증 분석 결과 장애인의 외출과 이동 빈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단순히 교통비를 보조해주는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회 자체를 넓혀주는 것이 정책의 핵심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바우처 택시 분산 전환과 장애인 K패스 도입, 그리고 중장기적인 AI 모빌리티 도입을 통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의 표준 모델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블 뉴스 2026년 7월 14일 기사 중 발췌. 지금까지 소리경기 2026년 8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9월에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김순녀입니다. 감사합니다.